2500년 전의 부처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망과 애착에서 비롯한다고 했고, 인간의 역사는 그의 가르침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되었다. 이 딜레마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애착을 갖는 것은 우리의 왜소한 측면이다. 우리는 겁먹고 무능한 프로그램의 세트가 우리를 휘두르도록 부지불식간에 용납했는데, 왜소한 자아가 믿는 것이 이 프로그램 세트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에너지 공급을 끊는 것이 놓아버림의 목적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의식이 커지면서 높은 큰 나에 대한 자각도 커질 수 있다. 우리 내면의 큰 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기보다 그냥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한계 없는 사랑에 감싸여 있다는 자각이 생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끌린다. 부정적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보내면 현재의 고통이 치료되고 미래에 고통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공포가 신뢰로 대체되고 신뢰와 더불어 크나큰 행복의 느낌이 온다. 작은 자아에 대한 의존을 큰 나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하면 상실로 인한 비탄에 면역된다. 일시적인 작은 자아가 아니라 영원한 큰 나에서 안전을 찾는다. 우리가 무의식 속에 감추고 있는 공포도 감정 성장에 장애가 된다. 그렇듯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영역을 칼 융은 그림자라고 명명했다. 융은 자아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자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모두의 내면, 즉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것 속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들이 모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과 충동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다. 생각과 충동은 인정하면 조용해진다. 일단 조용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과 충동에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미지의 것에 대해 느끼는 공포를 잘 살펴볼 때는 유머 감각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단 잘 살펴보고 인정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사실 유일하게 그림자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그런 생각과 충동에 대한 공포 자체다. 일단 자신의 그림자와 친숙해지면
더 이상 자신의 공포를 세상에 투사할 필요가 없어져 공포가 신속하게 사라진다. 공포를 살펴볼 때 칼 융이 그림자 속에 있는 금지된 것들의 저장고를 집단 무의식의 일부로 보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그런 생각과 공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누구나 자신이 멍청하고 못생겼으며 귀여운 데라고는 없는 실패작이라는 공포를 남모르게 내내 품고 있다. 무의식적 마음은 예의를 모른다. 지극히 무례한 개념을 떠올리며 생각한다.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상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주 솔직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상상해보라. 상대방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아주 박살 내버려 절벽 끝으로 밀어버려. 이렇지 않은가? 그것이 무의식의 사고방식이다. 유머 감각이 도움이 되는 까닭은 잘 살펴보기만 하면 그런 이미지가 웃길 따름이기 때문이다. 하나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 무의식이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이 그럴 뿐이다.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의 동물적 마음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직하게 직시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해서 자기 비판에 열을 올리거나 비극적인 기분을 느낄 이유는 없다. 무의식은 원래 상스럽고 미개하다. 우리의 지성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정글에 남아 여전히 나무에서 줄을 타고 있다. 무의식에서의 상징은 상징일 뿐이며 천성 자체가 원시적이다. 상징을 의식적으로 다룬다면 상징으로 인해 제약받기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림자를 계속 감추고 그 많은 공포를 억제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 결과 에너지는 줄어들고 감정 면에서 사랑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의식의 세계에서 감정은 유유상종하는 법이라 공포는 공포를 끌어당기고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긴다. 공포를 많이 품을수록 무서운 상황을 삶에 더 많이 끌어당긴다. 각각의 공포에는 방어장치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더 필요해져 에너지가 전부 방어 조치를 확대하는 일에 소모된다. 자발적으로 공포를 유심히 살펴 공포에서 벗어날 때까지 공포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즉시 보상을 받는다.
사람의 내면에는 의식적으로 억제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압해 공포를 쌓아놓은 저장소가 있다. 우리는 공포가 인간관계와 건강, 행복 등 모든 면에서 해롭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공포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공상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공포 덕분이다. 공포는 생존 기제 전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된 방어 기제인 공포를 놓아버리면 어딘가 취약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공포로 인해 우리는 삶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공포야말로 몸에 닥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공포와 죄책감이야말로 만사의 실패를 부르고 질병을 발생시킨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똑같이 하는 일이라도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자기 몸을 보살피는 일도 질병과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의 가치를 알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운전을 조심해서 하는 것도 사고가 겁나서가 아니라 자신을 깊이 존경하기에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다.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도 그들을 잃을까봐 겁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보살피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우수한 성과를 원하고 동료를 위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도 실직의 공포나 야망 추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혜택을 받을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겁나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